안녕하십니까, 김강용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 댓글로 제인님께서 질문해 주신 2023학년도 수능 공통 영역이죠, 14번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할 텐데, 자, 지금 강의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주저하지 마시고 수학 학습을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수학 학습법에 관련되어 있는 궁금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밑에 있는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강용이가 그들 중에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선별해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모르는 상황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다라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 기출문제 막 겁내 풀겠지, 사설 모의고사 문제 풀겠지,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 문제 풀겠지, 문제들만 드립다 많이 푸는데, 근데 아저씨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혹은 수능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자, 수능이란 건 분명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출제하고 있잖아, 그지? 그걸 주관으로 출제하는데 거기에 가면 수능 출제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수능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이거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아니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부지기수가 아닌가 싶어. 물론 선생님 나 그거 안 봐도 난 다 맞을 수 있어, 이런 아주 그래 훌륭한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수능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강용이가 추천해드린 대로, 자, 평가원에 가시면 수능 출제 기본 원칙이라는 매뉴얼이 있거든. 그 매뉴얼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살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수능 출제 기본 원칙에 의하면 문제들은 만들어지는 게 뻔하거든. 그러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뻔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이런 문제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수능을 봤었던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했었던,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그런 선배들이 많았다 이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느드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출제 원칙은, 자, 나와 있는 대로 정답에 대한 단서가 분명히 있는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문제들은 다 전량 폐기 처리야.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그런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수능은 교과서 범위 안에서만 출제를 한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본 문제를 읽고선 그 교과서에서 가르쳐 줬었던 내용들을 문제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술술술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싸움이야. 물론 강용희 수업을 계속 꾸준하게 오픈된 강의라던가 아니면 오픈되지 않은 유료교재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아주 손쉽게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왜? 강용희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들, 교과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충분히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말이지. 문제의 조건 첫 번째를 봤더니 다항함수 fx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분명 교과서에서 다항함수 뭐라고 했어?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며 미분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 본 문제에서는 분명 그놈의 fx가 연속이라는 성질과 또한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만 됐다 하면 바로 잽싸게 미분 쳐도 괜찮아요, 난 언제나 미분 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내용을 주는 거라고. 그리고 gx를 봤더니 이 gx 봤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범위에서는 x램에 1차 함수잖아. 보자마자 뭐 하라는 얘기야? 그려! 이런 얘기지. 그릴 수 있는 함수는 무조건 그려놓고 출발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기출문제들에서, 그리고 강령이 교재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뭔가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나왔어. 그때마다 나는 몰라요 이러시면 나도 너 못 가르치겠어요. 그게 아니었잖아.
언제든지 뭔가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나온다라면 우린 보자마자 아, 그 함수가 갖고 있는 정체, 과연 넌 누구냐? 너의 정체는 누구야? 이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었지 뭐. 보통의 기억 보기는 내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요 놈이 새롭게 정의된 함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네가 한번 숫자 집어넣고 한번 판단해봐. 알파벳으로 있으면 네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숫자 집어넣어서 판단해봐 라는 걸 주는 거거든. 그래서 슬쩍 놓고 따져본다라면 그래 1 한번 넣어보지 뭐 까짓 거. 자 H1입니다. 자 H1은 말 그대로 X자리에다가 1만 집어넣어라 이런 말 뜻이니까 I 리미트 T가 요 난리 부르스 G에 1 플러스 T 곱하기 리미트 T가 요렇게 갔을 때 G에 1 플러스 T 짠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래. 아니 근데 우리가 바보는 아니니까 분명 뭐 우극한 얘기하고 있는 거겠고 그와 같은 우극한 값들의 곱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구나 이런 뜻이네. 뭐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옳게 답을 냈다시피 얘가 말하는 바는 분명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다가오는, 그럼 얘가 말하는 것은 G의 정의역이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니까 G의 정의역이 3보다는 큰 쪽에서 다가오는, 그지? 그럼 극한값 얘기하자는 거잖아. 그러니 아까도 분명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 그림 한번 그려봐 라고 말씀했으니까 대부분 다 그림 그렸을 거야. 그래서 아 여기 제로가 있겠고 여기 1 있겠고 마이너스 1 있으면 두루루 뽕 두루루 뽕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잡아놨어. 그럼 분명 이 중간 동네는 그냥 다항함수라는 거 말하는 거지 뭔지 모르니까 일단 건들지 마시고 일단 내용대로 1보다 큰 쪽에서 요렇게 날라왔으니 분명 얘가 말한 거 뭐야?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우극한이니까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우극한 값은 분명 1을 향해 가겠고 얘는 3을 향해 갈 거 아니야. 그럼 3을 향해 가봐야 이건 어차피 y는 x인 거니까 연속인 함수니까 3으로 갔겠지. 그러니 요놈의 극한값 1, 요놈의 극한값 3, 그 걔네들 곱해주시면 얼마? 3. 그게 뭐야? 아, 기억 보기는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자, 그러면 니은 보기 보자고. 니은 보기. 니은 보기 봤더니 지금 현재 I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출제 매뉴얼이 분명 이런 그늘드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순서로 나열되었느냐 라는 얘기거든. 그 논리적인 순서라는 게 뭐야? 너, 다음에 너, 그래서 너,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차곡의 그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와 같은 참고집 같은 것들을 해결해달라 이런 걸 뜻하는 바잖아. 그러니 HX는 연속이다 뭐 이렇게 징징징징 거리는 게 아니라 분명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아, 분명 1인 순간에 함수값 정도 나와 있잖아. 그러면 괜히 또 1인 순간에 불연속인 것 같기도 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연속인지 아닌지 연속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보고 싶었다라면 그러면 그냥 1인 순간에 우극한 값 따져보고 좌극한 값 따져보시면 되겠네. 그럼 일단 함수값은 나왔으니까 우리가 분명 누구입니다? 우극한 값 따져본다라면 아이고 뭐야?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왔을 때의 우극한이란 그럼 분명 뭐 하자는 얘기인데 여기가 1보다 좀 큰 쪽 동네에서 오는 거 여기도 여전히 1보다 좀 큰 쪽 동네에서 오는 거 그런데 t는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니까 t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니까 여전히 너도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그럼 여전히 1보다 큰 쪽에서 와봐야 1 너 여전히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고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분명 요만큼 정의역에 해당되는 값은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동네에서는 여기 3보다 큰 쪽 이쪽 동네니까 뭐야 3으로 갔겠네. 그 여전히 너 1, 너 3 그게 계속 3이네. 그리고 여기는 얘가 지금 x 이퀄 1에서의 연속성 따져보고 있는데 봤더니 지금 현재 함수값과 우극한 값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따져보면 돼?
좌극한도 과연 그럴 것인가 만 따져보면 되는데, 그러니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날라왔을 때에 대한 극한값이란 분명 요 자리는 어렵지 않아. 1보다 작은 쪽에서 와. 너는 2보다 큰 쪽에서 와. 그러니까 분명히 작은 쪽에서 오든 2보다 큰 쪽에서 가. 그래봐야 어찌됐든 여기는 요 자리. 너 입장에서의 정역은 분명 3을 향해 겁나게 다가가고 있는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 그 여전히 그 연속인 상태에 있는 저 직선 상태니까 요 자리가 가가는 그 극한값은 3인 게 너무나 확실하겠는데, 여기는 요쪽 자리는 여기는 얘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1보다 G의 정역이 1보다는 좀 작은 쪽에 있는, 그러니까 너보다는 좀 작은, 좀 약간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기 좀 편하게 말씀드려 본다면 예를 들어 한 요 정도에 해당되는 요 순간에 있어서의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GX는 요 동네 정역 범위 하에서는 당함수 fx라며. 그게 어떠한 매차 함수인지 뭐 이런 거 전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겠지 뭐. 그렇다면 분명 1보다 작은 그 놈이 바로 여기였다 치고, 그런 놈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의 우극한값 따져본다라면 분명 거기는 그 값은 내가 이렇게 예시를 그려놓은 fx에 의하면 분명히 얘는 3인데 얘는 분명 음수잖아. 음수니까 좌극한값은 당연히 3이라는 양수랑 같을 수는 없겠지. 이게 참이라면 모든 놈에 대해서 참이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명제 배웠잖아. 분명 그러지 아니한 반리 하나 찾아본 거잖아. 그리고 분명 니은 보기는 뭐했다. 잘못됐군요.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판단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다라면 이거야. 그랬다라면 누구 보기? 디귿 보기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헷갈렸을 거야. 그느드 문제인데 니은이 아닌 건 확실한데 기억이 참인 건 확실한데 이 디귿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만 답인 경우는 잘 없었으니까 너도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골랐던 친구들, 그래서 헤맸던 친구들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봐. 교과서 보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그리고 수능 출제 기본 원칙에 따라서 본다라면 지금 봐. 여러분들은 이런 거거든. 지금 최소값 같냐 이거야. 최소값. 그럼 최소값 같느냐는 얘기는 분명히 무슨 얘기야? 최소값 같느냐? 다른 얘기 있는 거 아니잖아.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최대 최소 쪽 관련된 얘기는 분명 몇 가지 파트에 있었을까? 수학2 교과서에서 2가지 파트 있었잖아. 2가지 파트. 첫 번째, 연속 쪽에서 어떤 구간 안에서 걔가 연속이라면 그 구간 내에서 그지?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즉 최대 최소 쪽 관련된 얘기는 연속과 관련이 있고, 또는 우리 왜 최대 최소와 미분, 최대 최소 적분 이런 게 있잖아. 그래도 분명히 최대 최소 쪽 관련된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만 그 명확한 답을 구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분명 교과서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는 요놈의 최소값 쪽 관련된 얘기,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이 연속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하게끔 시켰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당연히 교과서에서 얘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불연속이라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거 무조건 뭐입니다. 그래. 그림 그려봤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뭘 같지 않아요. 그래. 최소값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만약에 최소값 갖는다라면 그림 그려봤을 때 아주 부드럽게 최소값을 갖는, 혹은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갖는 게 명확하게 되는지를 판단하라고 너희들에게 제공을 해준 거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떠한 교과서에 있는 개념 내용을 이용해서 판단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캐치해낼 수 있었어야 된다고. 강영이랑 계속 강의를 같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거 유료교재 같은 강의에서는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니까 보자마자 자동으로 생각나게끔 시키니까 아주 수월하게 풀겠지만 아직 강용이랑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신 친구들은 강용이 가시면 그지 유튜브 채널 가시면 그런 강의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으니까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강용의 생각이라고. 자, 그래서 그래도 이런 단어도 있네. 이거 무턱대고 그냥 그런 거다 감소하는 거다 이러지 말고 감소한데 그 팩트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한 감소합니다. 감소할 때니까 조건이잖아. 그럼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두 가지 내용이 있네. 첫 번째 이런 거 있잖아. x1 이 샤라똥고 이 샤라 마신 할 때 fx1 2 fx2 이런 감소에 관련된 얘기. 그것도 두 번째 뭐에 관련된 얘기도 있어. 그렇지. 감소할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미계수가 졌다구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등호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런 거 갖고선 토시 달지 말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저 감소한다는 단어를 보자마자 넌 뭐가 떠올라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 중 뭔가 하나는 분명히 써먹겠네. 미분 칠 일도 있겠네. 근데 말이지 진짜 말이지. 다항함수 fx입니다. 다항함수 fx입니다. 뭐라고? 분명 다항함수라고 왜 줬냐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동시에 저놈은 뭐가 가능한 놈? 미분이 가능한 놈이다. 언젠가 네가 미분 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미분 쳐도 돼! 라고 하는 걸 말해준다 이거지. 알아듣나요? 오케이? 너무 혼자서 소리 질렀나?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내가 얼마만큼 잘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말고 보자마자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것을 꺼내 먹을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지 그걸 꺼내내는 그 훈련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시면 수능 수학은 머리가 좋니? 라고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그런 시험 뭐래? 이런 거 있잖아. 경시대회 KMO, IMO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허준이 박사님이 공부하시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 머리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고 수능 수학 따위는 그렇게 너한테 머리가 좋니? 라는 걸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라고. 알았음? 착실하게 교과서에 있는 용어를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다라. 발견하라. 이태백의 놀던다라. 자, 그러니 뭐야. gx가 요 구간에서 그래. 요 구간에서 뭐한대? 감소한대. 근데 다항함수니까 분명히 뭐다라고. 니네 맨날 했잖아. 이게 뭐라고. 저런 구간 안에서의 미계수는 무조건 다 뭐다? 음수다. 맨날 증가 감소한 미분편 같은 데 가서 이제 감소합니다, 증가합니다, 미분 팍 때려갖고 맨날 양수다, 음수다 맨날 이런 거 맨날 했으면서 여기서는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거 써먹으라는 얘기겠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직접 내가 뭐 한다. 이런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함수값도 나왔으니까 그림 한번 직접 그려가시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 가는 게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럼 착실하게 자 강용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뜻 그대로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맨날 안시가 수투에서 얘기하잖아. 수업에서 맨날 날이면 날마다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수투는 그림에서 시작하여 그림으로 끝난다. 그림에서 시작하여 그림으로 끝난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그려라 이거지 뭐. 그지? 저 GX 그래. GX 한번 그려야지. 그에 따라서 HX 같은 것들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나와 있는 내용대로 먼저 뭐부터 그려봅니다. 그 G-1은 -1일 때는 -1에 저 다항함수 fx 함수값이 그따구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가. 그럼 뭐래? -1 했으니까 이렇게 대충 하자면 되게 잘하려고 그래 강용이. 팍팍팍팍팍 해서 감소 안 됐어. 그럼 대충 이렇게 와. 팍팍팍팍팍 이렇게 생겨먹으면 현재 gx. 그럼 그에 따라
hx는 최소값 같는지요? 이렇게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중이잖아. 자, 그랬다라면 이거 좀 지워놓고 여기 좀 지워놓고 다시 써봐. 여기 x 촥, 그 여기도 뭐야? x 촥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분명 여기는 요 극한값과 여기 있는 이 극한값에 관련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본다면 분명 t가 0으로 갈 때라는 얘기인 거니까 분명 왼쪽에 있는 요 극한값이 나한테 묻고 있는 것은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x보다 조금 큰 순간에, 그지? x보다 조금 큰 순간에 g에서의 극한값. 요건 이제 리미트 같은 거 다 생략하고선 깔짝하게 좀 쓴 것뿐이야. 그 극한값에다가. 그 여기는 얘는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간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것은 g에 x에서 2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접근했을 때에 대한 극한값을 얘기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너보다 조금 이만큼 더 큰 순간의 g라는 함수의 우극한값을 따져보자. 이게 지금 얘잖아. 걔네들끼리 곱한 게 hx라는 함수라는 뜻이겠고. 그러면 그것도 볼 것도 없지 뭐. 보면 극한이라는 것은 연속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극한값이 누구로? 그치, 함수값으로 일정한 거 아니야. 근데 봤더니 대놓고 여기는 요 함수, 여기는 요 함수, 너무 쉬운 함수 아니야. y는 x, 그치? 어렸을 때부터 맨날 보시면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그 함수인 거 아니야. 되게 아주 손쉽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네. 그 뭐야? 우리 x가 이쪽에다 그림 그려봐. 샤라마신 촥 해갖고 엄마 아빠 이리 와 요거 보세요 용용용 당용 해서 여기 1 있다 치고 여기 마이너스 1 있다 친다라면 이쪽 동네부터 해봐. 그럼 x들이 이쪽 동네에 있을 때는 x들이 그쪽 동네에 들어갔을 때는 얘는 얘보다 이 큰 값이니까 요런 쪽에 있을 때 g는 다 y는 x라고 하는 요런 함수니까 그 연속이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극한값은 그냥 그대로 누구겠고 x일 거 아니야 x. 그지? 그래놓고 여기는 얘는 그냥 이만큼만 커진 거니까 여기가 x였으면 x 플러스 2는 여길 거 아니야. 그럼 x 플러스 2인 순간의 함수값은 당연히 x 플러스 2겠지. 그러니까 알았어 x 플러스 2 요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h1이 3이다 라는 사실은 이미 구해 놓은 사실들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요 1 집어넣으면 3이네. 1 집어넣으면 3. 1 집어넣어서 3. 여기 함수값 3인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요 이차함수 원점과 여기를 지나 이렇게 생겨버린 거니까 여기가 샤마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겠네. 나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야? 아싸리가 오르신 그 hx 그리고 있는 중이지. 또 그럼 다음에 뭐 요쪽 동네 또 보자고. 이쪽 동네 봤더니 요 예쁜 동네 이걸 보려고 봤더니 얘가 말하는 건 x랑 그보다 2 커진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모조리 다 얘를 이용해 먹으려면 x 이 짜라똥꼬 x가 이렇게 있으면 x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을 때 그대로 요 함수를 써먹을 거 아니야. x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 그때 걔네들의 곱을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편안하게. 그럼 x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거니까 즉 우리 x가 얼마인 순간? 마이너스 3인 순간을 경계로 하여 그래야 요 마이너스 1에 해당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사용해 먹을 수 있다는 뜻인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기준으로 그 전에는 여전히 x 곱하기 x 플러스 2겠지. 그럼 여전히 요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인 순간 갖다 집어넣어주면 분명 함수값은 3. 여전히 얘랑 같네. 그 이차함수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요쪽 동네에서 이렇게 쳐왔겠지.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는 요쪽 동네랑 여기는 요런 동네들, 요런 동네들. 그려지지 않은 이 동네들 그려봐야 될 텐데. 봤더니 마이너스 3에서 1인 순간 n은 그럼 예를 들어 x들이 여기 x가 있어. 그럼 x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 있다는 뜻이야? 요쪽에 있다는 뜻이지. 그럼 요 순간의 함수값 무조건 음수인 거 확실하고 문제의 조건상 요 순간에 있는 함수값들도 싸그리 다 음수인 게 너무나 확실하지. 어차피 여기 이 동네 연속인 거 확실한 거고 이쪽 동네도 연속인 거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 음수 너도 음수 셀이 곱했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갖고 있는 함수값
분명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라는 사실 너무나 확실한 내용. 그랬다가 이제 우리 x들이 여기는 요놈의 마이너스 1보다 좀 커졌어.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얘가 말하는 건 걔보다 2만큼 더 큰 거니까 그 이만큼 더 커지려면 분명 한 이만큼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쯤으로 쫙 들어온다라면 분명히 어머 요 순간 갖고 있는 함수값은 싸그리 다 음수인데 요 순간 갖고 있는 함수값은 양수네. 극한인데 연속이니까 그잖아. 요런 구간 안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연속이니까 함수값이 그 극한값과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값을 그냥 봐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어서의 함수값 이 동네에 있는 함수값 양, 음이랑 양을 곱했어. 그럼 이쪽 동네는 가지는 우리 hx라고 하는 놈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요 동네 함수값 양, 요 동네 함수값 양, 요 동네 양. 근데 요런 동네에서는 갑자기 양이었다가 툭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0인 경우는 죽었다 깨어도 없고. 그러니 이거 분명히 뭔가 불연속인 게 내 눈에 좀 철철하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쪽 동네는 분명 요 동네에서는 분명 뭐야? 우리 hx든 그 동네에서는 요 동네에서는 다항함수 fx에다가 곱해지는 이쪽 동네는 얘니까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음수라는데 몰라. 하여튼 음수라는데 뭐 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g가 요 동네에서, 근데 그 동네에서의 g는 f지. 건 다항함수지. 근데 그놈아가 뭐 했대? 감소했다는 사실 써먹어! 감소했으니까 분명 네가 음이란 사실 좀 써먹어봐!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그 잽싸라지게 내가 이거 한번 미분 한번 쳐주면 너 미분하면 1, 너 그대로 곱하면 fx에다가 요거 냅두고 요거 미분 쳐버리면 x 플러스 2에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데 랄라이 진짜 라이 뭐야? 분명 요쪽 동네에서 함수값 뭐였어? 음이었지.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놈들이 여기에 들어가 봐야 2 더했으니까 요 자리는 양이지. 곱하기 너는 분명 그 동네에서 있다구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분명 넌 음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분명 내가 뭐 해봤어? 너를 미분시켜봤더니 음에다가 이거 음이잖아. 음을 더해봐야 그 분명 뭐인 게 확실해. 음인 게 확실하지. 그 이 구간에서 분명히 뭐 했을 거야? 감소할 게 너무나 확실하고 1인 순간의 함수값은 여기에 딱 하니 짱 박혀 있으니까 1인 순간 여기에는 함수값이 없겠지. 그럼 전체적인 그래프의 내용적으로 놓고 따졌을 때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여기가 빵꾸뽕이잖아. 안타깝게 여기가 빵꾸뽕이잖아. 빵꾸뽕이니까 최소값이 뭐하다? 없다. 이렇게 되겠지. 계속 여기는 감소만 해왔으니까. 빵꾸뽕이니까. 빵꾸뽕 아니고 꽉 채워졌어. 꽉 채워졌으면 그랬으면 거기가 최소값이었겠지. 그래프 최소 그래프 괜찮? 근데 안타깝게도 H1은 3이었잖아. 빵꾸뽕이잖아. 그리 디귿보기가 뭐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뇌에서 끄집어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수능 출제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풀이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손쉬운 생각만 하시면 이 정도 뭐 기껏 해봐야 14번 따위밖에 더 되는 문제겠니? 충분히 여러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자, 유료교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강용의 많은 강의들 또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할 내용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